오늘 거 중에서 녹화가 필요할 수 있으니까 내가 기본적인 개념들을 설명을 해줄게. 성호야, 중학교 2학년 때 예를 들어서 나트륨은 몇 가다, 염소는 몇 가다 이런 거 혹시 기억나니? 몇 가닥이라니요? 몇 가, 이온가, 이온이 뭐 플러스 1가다, 플러스 2가다 이런 거 기억나니? 아,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거 공부한 적이 있었을 거야.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나트륨은 1가 플러스다, 또는 마그네슘은 2가 플러스다, 또는 알루미늄은 3가 플러스다, 또는 염소는 일가 염화 이온 이렇게 배우고 그지? 산소 네, 산화이온 이가 마이너스 이런 거 외웠던 거 기억날 건데 솔직히 냉철하게 얘기했을 때 지금은 100% 기억은 안 날 거야. 네. 너 성우도 사람이니까 그게 다 기억나면 그지? 네, 이런 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됐는가? 이런 거 내가 설명을 해줬니? 안 해줬니? 주기율표 관련돼 아니, 가지고 아니, 이혼은 설명 안 해줬어요. 이런 설명 안 해줬어? 대충 대략적인 설명을 해줄게. 이게 뭐 내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해줬을 거야. 주기율표가 모든 거의 근원이고 가장 중요한 거라고 설명했었지. 네, 어. 자, 주기율표를 한번 보자. 수소, 리베, 수에리베라는 여자가 비키니, 옷, 번내, 나만, 알지, 펩시, 콜라, 흑파 이렇게 지난번에 외웠었잖아. 근데 이 네. 주기율표가 대충 어떤 구조로 돼 있는지 그 기본적인 형태만 조금 설명을 좀 한번 해줄게. 요렇게 아마 이런 형태에 있는 거는 본 적이 있을 거야. 대충 이렇게 해놓으면 자 이게 뭐냐면 주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잠깐만 주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를 껍질수라고 하거든.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혹시 지금 필기하면서 보니? 아니요, 필기할까요? 아니야. 내가 녹화시켜 줄 건데 필기할 필요가 없지. 혹시 그냥 음, 물어보는 거야. 자, 네, 그런데 얘는 밑으로는 이렇게 일족 예를 들어서 수소나 리튬이나 나트륨이나 칼륨 얘네들은 전부 다 같은 족이다라고 나중에 표현을 쓰거든. 그 예를 네, 들어서 1족, 2족, 이게 3족은 아니고 13족으로 바로 넘어가. 13, 14, 15, 16, 17, 18족이다라고 표현을 쓰거든. 물론 쌤, 그럼 네. 3족부터 12족까지 어디 있어요라고 하는데 쌤이 이렇게 얘기해 줄게. 성우는 졸업할 때까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3족부터 12족까지는 안 배울 거야. 어, 혹시 너가 제가 그래도 너무 많이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물론 모르겠다. 경시대회를 준비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해야 되겠지만 벌써부터 알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지? 네. 자, 여기는 이 녀석의 특징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이게 원자라는 녀석이 원자가 원래 영어로 원자가 영어로 뭐지? 성우야? 영어 알 것 같은데? 아, 아톰. 아톰. 영어로 아톰이지. 얘가 원래 네, 그리스어에서 나왔거든. 아마 중학교 2학년 때 맞을 거야. 그 원자에 대해서 너희가 배웠지. 데모크리토스라는 네, 사람에 대해서도 배웠을 거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속설 막 이런 거 배우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틀렸고 데모크리토스가 맞았다라는 얘기를 배웠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네. 이 데모크리토스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아라는 거는 그리스어로 아니다라는 뜻일 거야. 아니다고 텀은 터머스라는 이 그리스어에서 났는데 쪼개지다거든. 그러니까 안 쪼개지다, 안 쪼개지는 녀석이라는 뜻이야. 그런데 이 원자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성호야, 원자는 안 쪼개질까? 쪼개질 수 있겠죠. 그지?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안 쪼개진다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고등학교 가서 쪼개지지. 왜냐면 우리가 설명하는 게 원자의 구조에 대한 설명을 하잖아. 이 원자라는 게 중간에 원자 핵이 있지. 원자 핵이 있고 원자 핵 주변에 뭐가 돌고 있는 거야? 이렇게 전자가 돌고 있는 구조가 있다는 건 아는데 그 원자 핵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알아? 혹시? 먼저 양성자랑 중성자예요. 그렇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 지금 아마 성호가 혹시 책이나 교재를 보면서 공부하고 있는 건가, 지금은? 중간중간 밑에 보게. 그, EUS? 이거, 아니요, 이거 약간 좀 카메라가, 화면이 약간 좀 밑으로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밑에 자꾸 보게 돼요. 그래서 그렇구나. 아니, 혹시, 네. 오늘은 어차피 책에 있는 내용을 내가 하는 건 아니고, 책에 있는 내용을 이따 잠깐 보여주긴 할 건데, 이 전체적인 뭐 배경만 설명해 줄 책 거야. 뭐 있어야 돼요? 나도 지금 고민을 조금 해봤는데, 음, 성호가 어쨌든 화학 원을 하고 싶은 거잖아. 네, 내 생각에 화학 원을 제대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냥 무난하게 공부하고 싶다면 완자, 완자. 를 사는 게 좀 편안할 것 같아. 공부하기에는 좀 수월해.
약간 중간중간 읽을 것도 많고 문제도 그렇게 난이도가 낮지도 않아서 완자를 해도 되고 쌤이 수능 특강이 네가 있으니까 수능 특강을 그대로 해줘도 상관은 없는데 수능 특강은 어떤 문제들이 니한테 레벨이 좀 되게 어려울 거야. 음, 그러니까 네가 당장 수능을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 네. 오늘 좀 배경적인 설명을 좀 해줄게. 중학교 공부는 어떤 식으로 공부하냐? 중학교 공부는 솔직히 거의 대충 외우면 되지. 근데 고등학교 공부는 어떻게 되는지 아니? 내신도 수능형 내신이거든. 수학 능력이라고 하는데 수학 능력이라는 게 추론하는 능력이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론, 자 생각해봐, 성호야. 너가 수능을 치려고 하면 적어도 몇 년 후니? 4년 후지. 네. 물론 지금부터 수능이라는 개념을 공부해서 미리 준비해두면 되게 좋기는 한데, 근데 우리가 문제적으로 화학인 거를 막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수준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공부까지 할 필요까지 있을까? 중요한 건 어, 지금은 전체적인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 그 부분을 이해하고 문제에 대한 적응력은 적어도 고등학교 1학년쯤 하는 게 좋잖아. 네. 내 생각에는 그렇게 공부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야. 고등학교에서 네가 지금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이론은 2점짜리 문제는 기본적인 이론인데 3점짜리 문제는 수능을 위한 문제다 보니까 좀 꼬아 많이. 음, 그러니까 문제를 위한 문제 같은 느낌이 좀 있어. 그래서 그거는 너한테 도움은 크게 안 돼서 네가 가지고 있는 수능 특강을 하면 한 2점짜리 중심으로 공부할 거고 내가 봤을 때 완자를 공부하기에는 좀 전체적인 수능 맛을 보면서 무난한 편이야. 그리고 음, 너가 어차피 고등학교 1학년 거를 공부할 거고 너희 때 교육과정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통합과학, 통합과학이라고 있어. 통합과학 고등학교 1학년 거야. 이것도 완자책을 사두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 음, 어. 뭐 필수까지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산업은 아무래도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지금 너가 나하고 주기율표를 공부하고 있잖아. 여기 주기율표 네. 이제 내가 오늘 공부시켜 줄 거고 앞으로 화학 원 단위에서 첫 번째로 공부하는 게 이제 주기율표를 쭉 공부하게 될 거야. 단번간 계속 주기율표를 공부할 건데 근데 원소가 어떻게 생성됐는지 설명하는 게 고등학교 1학년 첫 챕터야. 역시 주기율표하고 완전히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 그런데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통합과학에서만 설명해. 근데 그 부분이 화학원에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부분이긴 해. 근데 그 부분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뭐 그렇게까지는 중요하진 않아서 굳이 살 것까지 있나? 통합과학은 우선은 약간 좀 보류. 난 개인적으로 완자 화학원 하나만 있어도 될 것 같아. 통합과학은 내가 나중에 프린트해서 보내주면 되지 않을까? 이 네. 정도. 자,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 우리가 지금 핵이라는 거는 양성자가 있고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는데 솔직히 중성자는 뭔가 크게 임팩트가 있을까? 성호가 없어요. 중성자는 그렇게 임팩트가 많이 없죠. 그냥 대충 약간 무시하자. 원래는 무시하면 안 돼. 동위원소라는 걸 배우기는 하는데 그 몰파트하고 약간 처음 있는 부분에서 잠깐 공부하긴 해서 약간 수능을 위한 문제에서 좀 많이 나오지. 근데 임팩트 있게 개념 정리할 때는 막 주로 다룰 중심은 아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할 때는 우선 당분간 무시하자라는 정도 얘기야. 그 다음에 전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너가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주기율표 외웠는데, 쌤, 11번이 뭐예요? 라고 얘기를 물어보면, 내가 니한테, 야, 성호야, 11번 뭐지? 이런 거 이제 알아야 되는 거야. 화학원을 공부하기 위한 첫 번째가 뭐냐면, 야, 2, 4, 8, 39, 27, 바로 튀어나오지. 39, 네. 31, 32, 33, 이렇게 해서 안 나오잖아.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주기율표를 외우는 건 그 구구단을 외우는 거야. 근데 바로 문제를 접근하려면 바로 외워야 되는 거야. 8, 뭐 8, 7 이렇게는 바로 나오듯이. 그러니까 11번 하면은 나트륨이거든. 선생님, 나트륨의 의미가 뭡니까? 그러니까 나트륨 왜 11번이에요? 이 말은 양성자가 11개 있다는 뜻이고 전자가 11개 있다는 뜻이야. 왜? 원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모든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해. 들어본 적 있지? 네. 들어보니? 그거 들어봤지. 그럼 쌤, 염소는요? 염소는 17번이야. 17번이라는 얘기는 어렵지 않아. 양성자 17개, 전자 17개라는 뜻이야.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 녀석의 성질, 화학적 성질이 정해진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주기율표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다시 한번 잠깐만 요거를 좀 복사를 조금 해놓을게.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보자. 이 원자라는 녀석을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이 원자의 중심에는 핵이 있고 이 핵 안에는 보통 양성자가 들어있다라는 게 우리가 주점이고 근데 각각의 궤도가 있다라는 건 알았어. 이거는 1껍질, 이거는 2껍질, 이거는 3껍질. 자, 우리 표현에 익숙해져 볼게. 성호야, 껍질이라고 표현을 했지. 이 껍질이라는 네. 얘기를 이 화학자들이 조금
있는 차를 하려고 한다고 생각해봐. 껍질이라는 표현을 유양자수라는 표현을 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양자수가 주양자수가 3이다 라는 표현은 뭐라고? 그냥 큰 껍질이 세 껍질이라고 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된다. 아, 근데 되게 말 더럽게 어렵게 하네. 이런 느낌으로 그냥 보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양자수는 3, 얘는 주양자수는 2, 주양자수는 1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그런데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전자가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전자수가 2개야. 그 다음에는 8개. 세 번째는 8개. 네 번째는 18개. 2, 8, 8, 18, 18, 32 있거든. 물론 이거는 주기율표 상에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또 다른 형태가 있는데 그거는 우선 패스할게. 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쨌든 첫 번째는 2개, 8개, 8개. 보통 여기까지가 한 개야. 왜? 너는 20번까지 외웠잖아. 네. 적어도 여기는 전자 2개까지 들어가는 칼슘이 제일 끝이라는 얘기지. 네. 앞에서부터 순서대잖아. 그럼 아까 선생님이 11번 뭐니? 11번 나트륨이요. 근데 너는 나트륨이 이온식이 지난 나트륨 일가 플러스라는 걸 우리가 배웠단 말이야. 네. 나트륨 일가 플러스라는 걸 우리가 배웠단 말이야. 나트륨 네. 일가 플러스인 이유를 이제부터 알게 돼. 자, 주기율 가. 배타처럼 갖다 놓자. 가. 응. 동생이었어? 네. 자, 나트륨이 지금 딱 여기 있지? 네. 나트륨 여기 있는데 잘 봐봐라. 그럼 나트륨에 대한 얘기. 자, 양성자는 어쨌든 원자 핵 안에 있어. 원자 핵 안에 11개가 있는데 전자가 2개 중에 2개 찾지. 주양자수 1에서는. 자, 네. 그 다음에 주양자수 2에서는 자, 이 껍질에서는 8개 중에 8개가 순서대로 차겠지. 안에서부터 잘 테니까. 네. 그 다음에 주양자수가 세 번째선 전자가 하나 있지. 네. 내가 앞으로 이런 얘기 되게 많이 얘기할 거야. 자연인 뭘 좋아하냐면 안정적인 걸 좋아해.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거는 뭐 되게 튀는 거 싫어해. 튀는 거 싫어한다. 진짜 이걸로 이해해야 돼. 예를 들어서 산 있지 산. 산이 이렇게 뾰족하게 높게 있으면 어떻게 놔두대? 시간이 지나니까. 평평해져요. 평평해지지. 왜? 야, 씨, 니 혼자 왜 이렇게 뾰족하고 약간 난리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지? 욕하면서 싸대기 때리지. 그러고 난 다음에 통화침식으로 이렇게 되잖아. 마찬가지다. 자연이 얘기하는 거야. 야, 2개 찾고 8개 찾고 이 8개를 찾든가 하나를 버리든가. 야, 니 왜 이렇게 찜찜하게 애매하게 있니? 어떻게 하는 게 편해? 전자 7개 가져오는 게 편하니? 전자 하나 버리는 게 편하니? 한 개 버려요. 이게 쉽단 말이야. 그래서 나트륨이라는 녀석이 플러스 11개, 마이너스 11개 있는데 전자를 하나 버려. 안정화되려고. 아웃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나트륨은 양성자는 그대로 되지. 이거는 핵이 있으니까. 여기 11개 있고 전자가 10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나트륨은 1가 플러스가 되고 전자를 하나 잃어버리는 이런 식이 나오는 거야. 그럼 쌤, 염소는 왜 1가 마이너스예요? 이런 얘기 할 거야. 염소는 여기 있잖아. 플로린 볼까? 플로린으로 하자. 자, 플로린은 1가 마이너스인데 플로린은 9번이거든. 플러스 9야. 2개 중에 2개 찾지. 8개 중에 네. 7개가 찾잖아. 얘는 하나 얻는 게 더 편하지. 네. 그래서 얘는 전자 하나 가지고 와. 그래서 플로린은 전자 하나 처묵처묵해서 플로린 1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다음 염소는요. 염소라는 녀석은 17번이거든. 플러스 17개. 2개 중에 2개 찾고 8개 중에 8개 찾고 8개 중에 7개가 찼으니까 전자 하나 가지고 와서 염소라는 녀석이 전자 하나 처묵처묵 해가지고 Cl-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럼 봐봐. 네가 소금하면 너희 화학기호 알지? NaCl이잖아. NaCl. 야, 이게 얼마나 좋은 관계니? 나트륨은 전자 하나 잃어야 되는 놈이고 염소는 전자 하나 얻어야 되는 녀석이니까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얼마나 최고의 조합이니? 어떤 느낌인지 이해 갔어? 네. 그러니까 보통 이 화학에서는 남자 여자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 남자는 사랑을 주려고 하고 여자는 사랑을 받으려고 하잖아. 내가 되게 한국적으로 얘기하면 약간 그런 식이 있는 개념하고 똑같은 거야. 그럼 선생님 Na2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탄소는 플러스 8번이야. 전자가 2개 중에 2개 있고 8개 중에 6개 있으니까 전자 2개 얻어야 되잖아. 네. 나트륨 전자 하나밖에 못 줘. 나트륨 하나가 만족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야, 나트륨 너 적어도 2개는 있어야 내가 만족하니까 Na2O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너희가 중학교 2학년 때 솔직히 중2 이때 이거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니 이왕이면 이걸 중학교 2학년 때 그거 이온가를 잠깐 가르쳐주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이걸 가르쳐준다. 중기율표. 어, 교육 과정에서 화학은 한국은 좀 쓰레기야. 정립상 지금 너가 들으면 이해가 되지. 고등학교 네. 2학년쯤 들어오면 걔네들이 뭐 야 나트륨 일가 플러스고 염소가 일가 염화가 일가 마이너스 기억하고 있겠니? 다 까먹어보지. 진짜 싹 까먹어서 와. 그때 다시 공부해야 돼. 근데 너는 지금 오히려 좀 좋은 타이밍에 이걸 공부하고 있다.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하나도 안 어렵지. 아 그러면 봐봐. 네. 공통적으로 봐봐. 리튬. 어? 리튬은 플러스 3번인데 플러스 3이니까 전자 2개 중에 2개 찾고 8개 중 전자 하나 있네. 아, 그럼 이 녀석도 일가 플러스가 되겠고, 일가 플러스가 되겠고, 일가 플러스가 되고, 일가 플러스가 된다. 그럼 이 녀석은 이가 플러스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들지 않냐? 네. 이가 플러스, 3가 플러스. 이가 마이너스, 이가 마이너스. 약간 패턴이 보이는구나. 자, 주기율표를 알아도 너희가 이온가 외우는 거 절반 외워져. 참고로 얘네들은 완전히 안정적인 녀석이지. 네. 자, 성우야. 아직은 성우가 좀 어리긴 하지. 중학생이니까. 물론 뭐 내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성인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야. 근데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됐다고 해서 성우 친구들이 나중에 한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이제 수능을 보고 이제 대학생이 됐다고 생각해봐. 그때는 이제 친구들 연애를 할 거 아니니. 근데 이성 친구하고 이렇게 만날 때 성우는 아무나 하고 연애하고 싶진 않을 거 아니야. 내 이상형에 네. 딱 맞는 가급적이면 착한 외모와 착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만나고 싶을 거 아니야. 모든 남자의 심리 아니니? 근데 난 친마만 들으면 아무나 연애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마음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이지. 근데 생각해봐. 성우 친구 중에서 외로움을 절대로 안 타고 혼자 노는 거에 있어서 완전 초달인이야. 혼자 너무 잘 놀아. 그러니까 절대 외로움도 안 타. 집에 있을 때 음식 만드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남자인데 집에 돈도 많아. 연애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이런 친구들이. 안 하겠죠. 인마들이야. 예를 들어서 얘네들은 여기 있는 아까 이게 NaCl이 된다든지 LiF가 된다든지 또는 Na2O가 된다든지 뭔가 요 18쪽 앞에 있는 놈들은 지들끼리 어떻게든 결합을 해. 근데 18쪽에 있는 놈들은 천상천하 유화독존이에요. 이거를 정확한 명칭으로 뭐라고 하냐면 비활성 기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활성을 안 하는 놈들이야. 헬륨 같은 경우는 아무리 불을 붙여도 퍼지거나 이렇게 안 해. 반응을 안 해. 그러니까 기구 알지 기구. 우리 보통 기구 모르겠다. 우리가 기구를 탈 일이 별로 없긴 하지만 기구를 이렇게 탈 때 옛날에는 그 주기율표에서 이렇게 보잖아. 주기율표에서 가장 가벼운 기체가 수소야. 앞에 있는 번호가 가장 가벼운 거야. 뒤로 갈수록 무거워지는 거야. 그런데 가장 가벼운 기체인 수소를 이렇게 옛날에 넣은 적이 있었어. 어떻게 되겠니? 불 붙이면 뻥 터져서 터져요. 공중에서부터 아주 빠르게 집으로 가는 수가 있다, 그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수소 대신에 그 다음 가벼운 기체가 뭐야? 헬륨이지. 그래서 오늘날은 네. 헬륨을 쓰는 거야. 아무리 불을 붙여도 뻥 터지지는 않으니까. 가벼운 기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아르곤. 아르곤 같은 건 어디 있냐면 너희 형광등에 있는 거야. 너희 집에 형광등 안에 있는 기체가 아르곤 가스야. 어, 형광등 안에 있는 기체를 예를 들어서 뭐 아르곤도 넣기도 하고 질소도 넣기도 하는데 보통 아르곤 많이 넣지. 근데 뜨거운 상태거든. 거기다가 탄소 있으면 어떻게 된다? 탄소가 많으면 폭발해. 탄소가 있으면 당연히 폭발하겠고. 이게 네온 사인이지. 네온이라는 기체 같은 경우 특징이 어떤 기체냐면 역시 반응은 안 하는데 이 녀석은 약간 고유한 특징이 있어. 온도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어. 그래서 네온 사인으로 사용하지. 이런 것들 우리가 충분히 많이 봤던 기체들과 관계있다. 이거. 그리고 그러면 우리 주기율표를 공부했으니까 주기율표에 앞으로 너희가 고등학교 동안 공부하는 화학이라는 형태에서 기본적인 세 가지가 있어. 물론 내 동영상 중에 이 세 가지를 잘 설명해 놓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개요만 설명해 줄게. 화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결합. 화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결합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이온 결합, 금속 결합, 그 다음에 공유 결합이 있어. 이거는 분자 내 또는 입자 내의 결합이야. 분자 내라고 표현하기는 좀 예외고 입자 내. 그러니까 어떤 한 입자, 보통 이렇게 얘기해 줄까? 한 가정. 예를 들어서 어떤
집단이 이루어졌는데 그 집단 중에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얘를 가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가정? 가정이라는 표현도 조금 약간 극단적인데. 예를 들어서 한 집에 같이 사는 구성원이라고 얘기할게. 근데 성호야, 너도 나중에 학교에 나갔을 때 대학생이 됐어. 그럼 타 지역으로 갔어. 네가 서울대에 붙었단 말이야. 근데 서울대 기숙사 생활을 하다가 고학년이 되니까 나도 자취를 하고 싶어서 나왔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럼 친구들하고 룸메로 있을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런 네. 그것도 한 집에 사는 거지만 그 내부적으로 집 안에 있는 결합. 약간 금속 결합 같은 경우에 앞으로 내가 얘기할 때 지금 예를 들어서 대충 얘기를 해줄게. 대략적으로 수소를 제외하고 대충 요 녀석들을 금속이라고 표현을 해. 이 녀석들을 비금속이라고 표현하고 중간에 있는 이 녀석들을 준금속이라고 해. 준금속. 착각하면 안 된다. 중금속. 중금속이 아니고 중금속이 아니라 무거울 중이 아니라 준금속. 준.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 너 회원인데 준회원은 알지? 아, 약간 약간 반 회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카페에 가입하려고 했는데 그 회원 내가 가입 원 딱 했어. 상대방이 수락을 해주면 내가 회원이 되는데 아직 수락은 안 돼 있지만 뭔가 허용된 글만 보는 준회원.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금속이라 하기도 좀 미미하고 약간 금속이 아닌 그러니까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약간 그런 특징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네, 어쨌든 그런 특징들이 있고 비금속 얘는 비금속이라고 표현하거든. 아이고 미안해. 잠깐만 30초만 기다려줘. 여기 전자기기다 보니까 펜이 내가 충전을 안 했는데 어쨌든 설명을 해줄게. 여기 오른쪽에 산소, 플로린, 질소 이런 녀석들은 비금속이야. 그러니까 내가 보통 비금속을 뭘로 비유하냐면 여자에 비유해. 아까 이게 좀 전자를 받아야 된다 했잖아. 사랑을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리튬, 나트륨, 마그네슘, 칼륨, 칼슘 얘네들은 뭐냐면 금속. 남자들은 사랑을 주는 존재. 약간 이런 개념으로 그냥 관념화 시키자. 공부하기 편하기 위해서. 그러면 세상에 살다 보면 너도 성의 친구들 관계 중에서 너도 나중에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할 건데 남자와 여자의 결합도 있을 거고 여자와 여자의 결합도 있을 거고 남자와 남자의 결합이 있겠지. 세상에서 어느 결합이 가장 강력하니? 남자, 여자? 당연하지 않냐? 결국은 아무리 성우가 지금 친구들하고 친하고 막 이렇게 지낸다 치더라도 나중에 너희가 20대가 지나고 20대 후반쯤 돼서 사회인이 돼가지고 내 와이프랑 사랑하는 와이프랑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도 놓고 이렇게 가정을 꾸미면 그 친구들 자주 볼 것 같아? 아니요. 어쩔 수 없는 삭막한 현실이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쌤이 그렇거든. 쌤이 20대 때 아무리 대학교 때 친구들하고 같이 게임도 많이 하고 놀러 다니고 이렇게 했지만 결혼하고 나니까 자주 볼 수 있겠어? 그 친구들도 가정이 있으니까 안 되고 너희 부모님도 똑같을 거고 다 그런 거야.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이온결합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여기 있는 녀석들 금속이라고 하는 녀석들 금속이라고 하는 녀석들은 뭐라고? 남자에 비한다. 그 다음에 비금속이라고 하는 녀석들은 뭐에 비한다? 여자에 비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지. 그러면 네. 이온결합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야. 금속결합은 남자와 남자의 결합이야. 공유결합은 여자와 여자의 결합이야. 물론 선생님이 어떤 그 여자들끼리의 우정이 남자들끼리의 우정보다 더 약하다라고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우리 남자니까 좀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생각해보자. 우리 TV 드라마나 이런 거에서 봤을 때 남자 간의 우정이 좀 더 단단한 거 같니? 여자 간의 우정이 좀 더 단단한 거 같니? 남자? 약간 좀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냐? 약간 여자는 좀 그 우정 결속력이 어제의 동지는 오늘의 친구도 되고 오늘의 친구는 약간 여기서 바뀌기도 하거든. 참 다양한. 예를 들어 선생님이 총영역학을 나왔다는 얘기를 했잖아. 여자를 되게 많은 생활에서 하는 남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좀 그런 것들이 많아. 물론 여자들도 남자가 이해 안 가겠지만. 자, 생각해보자. 얘는 아까 얘기했죠.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처럼 전자를 주고받는 관계지. 우선 금속 결합은 조금 논외로 할게. 좀 독특한 결합이긴 하니까. 이건 자유전자로 인한 결합이야. 근데 공유 결합은 뭐냐면 성호야, 네가 나중에 사회인이 됐어. 자, 성공한 사회인이 됐고, 성공한 사회인, 대학생이 됐다. 자, 대학교가 돼서 네 CC 정말 내가 이쁘고 아리따운 착한 내 여자친구를 사귀었어. 여자친구한테 네가 예를 들어서 목걸이를 선물해줬다. 금으로 된 거. 너는 아니면 어떤 선물을 줬어. 그럼 그 선물을 주니 같이 쓰니. 같이 줘요? 아니, 너가 선물을 여자친구한테 선물을 아, 주니 아니면 같이 쓰니. 자, 예를 들어서 이거 주죠. 주지. 주죠. 같이 쓴다는 거 정말 한국 남자들이 개념에서는 너무 파격적이지 않냐?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내가 지금 너한테, 야, 정말 이쁘지? 요 팔찌하고 이렇게 지금 나한테 선물해 주는데, 야, 근데 이거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는 다시 좀 줘야 돼. 내가 좀 써야 돼. 이 친구 아니야? 근데 공유결합, 여자들끼리는 근데 그런 게 가능하지. 이런 거잖아. 여자 두 명이서 자취하고 있다고 생각해봐. 근데 둘이서 TV를 보니까, 홈쇼핑을 보니까 이 옷이 너무 예뻐. 진짜 예쁘고 괜찮은데, 내가 매일 입을 옷은 아닐 것 같아. 한 번씩 입으면 되는 거야. 근데 한 30만 원에. 근데 저걸 내 혼자 하긴 좀 아까워. 그런 친구하고 같이 자취 룸메이트하고, 야, 왜 15만 원, 15만 원 해가지고, 우리 서로 해서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사도록 하자. 이런 거 가능해, 안 해? 여자들끼리 가능해요. 그렇게 많이 해. 그러면 이건 공유하는 거지.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공유 결합이 들어간 거야. 그럼 당연히 이 공유 결합은 그렇게 세지는 않을 거야. 예를 들어볼까? MgO 같은 경우는 내가 끓는 점이 녹는 점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녀석을 녹이려면, 고체 상태인데, 이 녀석을 녹이려면 적어도 한 2000도 이상의 온도를 줘야 돼. 그런데 공유결합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 공유결합 중에 그나마 높은 거야, 이게. 아주 단단한. 공유결합 중에서도 매우 단단한 편인 녀석인 기체가 이산화탄소야. 이산화탄소는 녹는 점이 아니라 끓는 점. 녹는 점이 뭔지 알지? 이거는 고체에서 액체가 되려면 2000도가 돼야 된다 했지. 네. 이산화탄소는 물론 이 녀석은 우리 기압 상황에서 고체에서 기체로 바로 가는 녀석이니까 마이너스 78도씨만 돼도 기체로 돼. 쌤, 끓는 점과 녹는 점 가지고 근데 이게 결합력을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내가 니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겠구나. 이게 안 익숙하지? 그냥 대충 들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잖아. 예를 그 들어서, 분자의 결합력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잘해서 기본적인 개념 네가 알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대충 그래서 설명을 해줄게. 한번 할 수 있으면 좋으니까. 자, 네. 성우하고 성우 A라는 친구가 있다고 칠게. 넌 이 친구랑 하나도 안 친하고 전혀 나는 이 친구에 대한 애착이 없다고 가정을 해보자. 자, 성호가 그림을 그릴까? 성호라는 친구가 A라는 친구하고는 아무 관계가 아니야. 별로 우리 반이긴 한데 난 쟤하고 하나도 친하지 않아. 자, 내가 얘한테 제안을 하는 거야. 성호야, 내가 10,000원 줄 테니까 내일부터 A하고 만나면 인사하지 마.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너희 친구 관계는 10,000원짜리지. 네. 그건 안 친하다 이거야. 그런데 A 말고 B하고는 진짜 친해. 이 녀석은 내 인생 친구야. 내 영혼의 소울메이트야. 그러면 성호야, 내 10,000원 줄 테니까 쟤하고 사귀지 마. 쟤하고 내일부터 인사하지 마. 이런데요. 10만 원. 말도 안 돼서 하지 마세요. 100만 원. 1000만 원. 1억. 늘리겠지. 10억. 그럼 물론 가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 친구가 너를 안 버린다고 생각하면 약간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약간 좀 이상한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뭔지 이해가? 네. 자, 고체라는 녀석, 액체라는 녀석은 이런 거지. 약간 이렇게 띄엄띄엄 있는 건데 이 녀석이 기체가 된다는 거는 완전히 이게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엄청나게 멀어지는 거거든. 그런데 끓는 점이라는 거는 완전히 멀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온도가 얼마냐 이거잖아. 내가 얘기했지만 이 성호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가 멀어지기 위해서 얼마의 돈이 필요하냐. 내가 앞으로 설명할 때는 이 에너지 개념을 돈이라고 이해를 시킬게. 왜 이렇게 이해를 시켜야 너희가 관념상 이야기가 너무 편해. 뭔 말인지 이해가? 그러니까 네. 필요한 돈이 얼마냐. 즉 얘는 솔직히 78도, 0도씨는 돈이 없는 게 아니다. 그지? 네. 자연 상황에서 가장 낮은 온도가 얼마인지 아니 혹시? 마이너스 273도? 똑똑하다. 어디서 들었어? 그거 전에 다니던 화학학원에서요. 어, 선생님 그래도 기본적인 개념은 잘 가르쳐 줬다고 해야 될까? 내가 봤을 때 네가 잘 기억한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 마이너스 273도 이거를 뭐라고 하면 0 켈빈 온도라고 얘기해. 절대 온도라고 얘기하거든. 즉 열이 입자라는 개념을 쓰지는 않지만 만약에 열이라는 입자가 있다면 그 어떤 공간 상황에서 그 열이라는 존재가 단 하나도 없는 상황이 0도씨라는 거야. 0 켈빈 온도라는 거야. 그럼 요때 그럼 우리 0도씨는 뭐야? 273 켈빈 온도야. 우리는 도시를 쓰기 때문에 켈빈 온도가 하나도 안 어려워. 그냥 273을 빼면 되니까. 그런데 그러면 얘는 그 마이너스 273도씨에 비해서는 조금 에너지가 있는 상황인 거지. 그런데 이렇게만 줘도 기체가 되는데 얘는 2000도가 돼야 되니까 무지하게 높은 온도에서 되는 거잖아.
아, 그러니까 어쨌든 이온결합이라는 형태는 되게 강력하구나. 자,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면 보통 이온결합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 대충 봐도 어때? 무지하게 단단해 보이지? 얘네들이 입자야. 이게 M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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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gO인데 우리끼리 계속 있다 보니까 내 입자, 즉 MgO라는 입자, 옆에 있는 입자하고도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결합력이 옆에 하고 위아래 이런 식으로 막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무지하게 결합력이 강할 수밖에 없는 거야. 물론 이게 액체가 됐다 치더라도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서로 간에 당기는 인력이 존재하는 거고. 그런데 공유결합은 같이 쓰자는 거잖아. 그리고 요 두 사이도 전자를 주고받는 관계니까 되게 입자가 단단하잖아. 근데 이건 뭐냐면 주기율표. 오늘 공유결합에 대한 구조까지 설명을 해줄까? 이거 들어놓으면 이게 나중에 어쨌든 굉장히 편하긴 하겠다. 자, 아까 평소 봐봐라. 자, 선생님, 나트륨이라든지 리튬이나 플로린, 염소 같은 경우 좀 되게 좀 수월한 놈이지. 전자를 하나 잃어버리면 되냐. 플로린 전자 하나 얻으면 됐지. 야, 탄소 그림 어떻게 되는지 아니? 플러스 6개가 있는 상황에서 2개 중에 2개 찾고 6개 중에 4개 있는 놈이야. 야, 전자 얻을래 버릴래. 굉장히 미묘하지 않냐? 네. 그래서 얘네들은 주로 공유결합을 해. 너 메탄가스라고 들어봤어? 아니요. 메테인가스라고 들어봤어, 그럼? 이름은 들어봤는데 문자식은 뭔지 모르겠어요. 메테인가스라고 들어봤어. 예를 들어서 프로판가스, 부탄가스 들어봤니? 부탄이요? 부탄가스. 네. 그치? 요즘에는 부탄가스라고 안 해. 요즘 과학 명칭은 뷰테인가스라고 한다.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나 부모님들은 부탄가스라고 하지. 그거 어디 하냐면 가스레인지가 아니라 가스레인지 맞나? 그치? 그 가스 버너에다가 이렇게 넣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내가 그림은 잘 못 그린다만 뭐 이렇게 이렇게 위에 꼭다리 달려가지고 그지? 이렇게가 뭔지 알지? 그게 네. 뷰테인 가스야 이게. 과학적으로는 뷰테인 가스라고 하고 그냥 옛날 명칭으로 부탄가스라고 해. 이명박 정권 이전에는 부탄가스라고 했고 그 이후에는 교육 과정이 바뀌어가지고 뷰테인 가스라고 해. 영어로. 어쨌든 요 메테인 가스하고 이 녀석들이 거의 좀 비슷한 계열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메테인 가스가 CH4거든. 어떤 거냐면 자 이게 나중에 공부하게 될 거야. 그냥 대충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생각하면 돼. 네온은 안정적인 거라고 했지. 플러스 10번인데 2개 중에 2개 찾고 8개 중에 8개 찾다고 했지. 근데 이 녀석이 어떤 식으로 됐냐면 마지막 요 바깥에 있는 전자를 원자가전자라고 해. 원자가에 있는 전자. 원자가 전자라고 해서 뭐 다른 특별한 표현이 아니지. 원자가에 있는 전자라는 뜻이야. 원자가 전자만 표시하는 거야. 네온이 원자가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두 개씩 네 방향으로 있을 때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해. 물론 정확한 표현으로는 이게 평면 구조가 아니라 정사면체 구조인데 아직까지는 뭐 나중에 공부할 거니까 이렇게 평면 구조로 머릿속으로 인식하고 있어도 상관은 없어. 그런데 탄소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산소 같은 거 보면 원자가 전자 6개지. 산소는 원자가 전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두 개 있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런데 탄소를 보면 하나, 둘, 셋, 넷 이게 끝이지. 근데 수소 봐봐. 수소는 전자가 하나 있지만 2개 있으면 안정적이지. 수소가 전자 하나 딱 있는데 우리 같이 써요. 같이 씁시다. 같이 씁시다. 같이 씁시다. X라고 표시한 것도 전자야. 그리고 네. 산소 입장에서 그래 같이 쓰면 나도 8개 이렇게 해서 CH4라는 메테인 가스 형태가 나오는 거야. 물이라고 하는 거는 너 물 화학 기호가 뭐지? 화학 키? H2O요. 그렇지 H2O. H2O가 어떻게 나왔냐면 산소 봐봐라. 산소 중간에 6개 아까 했지? 산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라고 했잖아. 수소 같이 써요. 같이 써요. 이렇게 얘는 이렇게 되니까 8개가 되는 거야. 이건 H2O는 결합이 어떤 거냐면 이건 공유 결합이야. 참고로 얘기해 줄게. 물에 끓는 점은 100도씨지. 네. 물은 공유 결합 중에서 가장 도라이야. 앞으로 쌤한테 물은 또라이라는 얘기를 진짜 무지하게 많이 듣게 될 건데 물은 진짜 또라이야.
물만 가지고 있는 특이성, 수소결합이라는 특이성 때문에 끓는 점이 공유결합 중에선 가히 압도적으로 높은 녀석이지만 결국 100도밖에 안 돼. 아까 이온결합 뭐라고? MgO 같은 경우 2000도 이렇게 올라간다고 했잖아. NaCl 같은 경우는 끓는 점이 1000도보다는 조금 낮긴 한데, 어쨌든 뭐 웬만한 끓는 점 비교하거나 녹는 점 비교했을 때는 말도 안 되겠지. 아, 녹는 점이 1000도이야. 어쨌든 이런 전체적인. 아, 그럼 쌤, 지금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설명해 줬을 때 이온결합이라는 녀석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공유결합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다음에 요 금속결합이라는 게 있었잖아. 금속결합 이렇게 이런 녀석들이 있었는데 이온결합하고 공유결합 개념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얘네들은 대체적으로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었군요. 비금속과 비금속, 즉 여자와 여자끼리의 결합인데 이거를 전자를 서로 공유했지. 이온결합은 남자와 여자, 즉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을 했는데 전자를 주고받는 관계가 명확했지. 그럼 금속결합은 뭘까요? 금속결합은 조금 약간 이런 녀석들하고 속성이 좀 달라. 어떤 녀석이냐면 금속결합은 참고로 공유결합보다는 조금 세. 아까 얘기했지. 남자끼리의 우정이 여자끼리의 우정보다 좀 강하다라고 했지만 이건 약간 좀 집단적인 개념인데 음, 너 동아리 생활 안 하니? 네? 그래서 동아리 생활 하니? 동아리요? 안 해요. 동아리 생활 안 해? 근데 고등학교 가면 동아리 같은 거 한번 해볼 거야? 모르겠어요. 뭐 필요하면 할 수도 있겠지. 대학 들어갈 때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할 수도 있을 거고. 뭐 좋아하는 거 없어? 딱히 없어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천천히 생기는 나이니까. 근데 봐봐.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A라는 동아리가 있고 B라는 동아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 A라는 동아리에서는 남자만 50명 있어. B라는 동아리는 남자가 한 48명 있는데 예쁘고 귀여운 여학생 2명이 있는데 엄청나게 활동을 잘해. 활동을 잘하고 막 애들하고 막 연애하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되게 활동을 되게 잘하는 약간 감초 같은 역할을 되게 잘하는 동아리. A라는 동아리하고 B라는 동아리 중에 어느 동아리가 훨씬 더 유지가 잘 될 것 같니? B요. 상식적으로 하면 딱 B 아니니? 그지?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 활동적인 여학생들, 이 2명에 해당하는 게 자유전자라고 얘기를 해. 자, 이 녀석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여줄게. 남자끼리 있으면 서로 간에 서열 정리라는 걸 하지 않냐? 성우도 남구 아니야? 남중 아니야? 아니요, 전 공학이요. 합반이야? 네. 뭐 합반이야? 근데 남자끼리 있는 상황에서 솔직히 서열 정리라는 걸 좀 나름대로 하잖아. 아, 넌 내보다 싸움 못해요. 약간 좀 무식한 애들은 약간 좀 약간 좀 그래도 무식하다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어쨌든 좀 남자끼리 약간 유치한 애들은 그렇게 싸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게 같이 있다 보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여기 원래 적당한 남자끼리는 적당한 거리란 걸 두는데 만약에 금속을 내가 망치로 외부에서 힘을 가했어. 힘을 가해서 쾅쾅쾅 때렸어. 그러면 이 녀석이 조금 납작해졌다고 치자. 그럼 여기는 플러스와 여기는 플러스가 거리가 어떻게 됐니? 가까워졌지. 네. 뭐야? 어떤 남자가 니한테 그치 학교에 있는 친한 남자친구가 네가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조용히 네 손을 잡는다고 생각해. 어떻게 할 거야? 뿌리쳐야죠. 돌았나 이러면서 때리지 않을까? 똑같은 거야. 가까워졌잖아. 나 쟤 싫어. 아, 나 이 결합 유지 못해. 나 나갈 거야. 이렇게 될 수 있겠지. 그런데 네. 그때 해성처럼 나타나는 게 바로 이 자유전자야.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야, 자유전자는. 너 중2 때 배웠던 전기 시간 있잖아요. 금속에 자유전자가 있는데 이 자유전자가 여기 탁 와가지고 오빠 가지 마. 오빠 가지 마. 라고 해서 이 결합을 유인시켜줘. 그러니까 금속 결합하면 당장 떠올려야 되는 건 뭐냐면 금속 결합의 모든 핵심은 자유전자야. 금속이 광택을 띠는 이유도 자유전자. 금속이 전기를 띠는 이유도 자유전자. 금속이 모양 변화가 자유롭지. 모양 변화. 혹시 금속의 모양 변화를 좀 전문 용어로 기술 시간에 한번 들었을 수도 있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니? 전성과 연성이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니? 아니요. 앞으로 듣게 될 거야. 전성, 연성.
뽑힘성과 펴짐성이라고 하거든. 자, 블랙스미스를 떠올려보라고. 대장장이가 여기 금속이 이만한 게 있는데 망치로 톡톡톡 두드려서 얇게 펴서 냄비나 칼이나 이런 걸 만들지. 이런 게 가능한 게 금속 결합이기 때문이야. 그 안에 있는 뭐 때문에? 자유전자가 그걸 결합을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이것 녀석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을 내가 설정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어떤 걸 비교하냐면 소금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 소금 덩어리가 이런 소금 덩어리가 있다고 칠게. 소금 덩어리가 있는데 소금 덩어리를 내가 이렇게 내려치잖아. 아까 소금은 이온 결합이어서 결합력이 강하다고 했지. 네. 그런데 소금은 모양 변화가 불가능해. 부서져 버려. 되게 간단하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데요? 자 생각해봐. 힘을 줘가지고 옆으로 힘을 줬다고 치자. 옆으로 힘을 줘가지고 한 칸만 밀리면 어떻게 되니? 한 칸만 부서져요. 밀리면 뿔마가 있었는데 똑같이 뿔마가 되지. 네. 네가 한 칸 밀리면 이래 되잖아. 순간적으로 인력이었던 게 청력으로 변해버리지. 그래서 소금은 부스러져 버려. 어떤 느낌인지 얘가? 소금을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소금을 얇게 펴서 어떤 소금검을 만들었다. 그 불가능해. 그런 사람 있으면은 노벨상 받을 거야. 불가능한 걸 해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된다 이거야. 그런데 이건 금속 결합이라서 검이나 주전자나 냄비 같은 걸 만들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전성과 연성이라는 이 녀석들이 금속의 특징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뭐에 설명이 되는 거야? 주기율표라는 특성을 가지고 기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화학적 이론들이 설명이 되는 것들이야.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때 전체적으로 배우는 큰 장르 내에서 배우는 내용이야.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화학 2까지도 배울 수 있는. 세 가지 결합을 배우는 거야. 근데 여기서 좀 더 특이적으로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쯤 되면 뭘 배우냐면 화학 결합 중에서 수소 결합이란 걸 배워. 화학 시간에는 이게 수소 결합을 이제 고3 때 배우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제 뭐 DNA 공부하고 DNA 공부할 때 배우긴 하는데 수소 결합이라는 얘기는 너 처음 들어보지. 이건 뭐냐면 네. 분자 간의 결합이야. 아까 물이 끓는 점이 미친 듯이 높다고 했지. 네. 내가 정확히 끓는 점은 다 기억을 잘 못하겠다. 쌤도 끓는 점을 전부 다 외우는 건 아닌데 이산화탄소의 끓는 점은 그나마 높은 편인데도 마이너스 78도씨라고 했지. 네. 보통 수소기체 같은 경우는 끓는 점이 마이너스 270도 근처 가거든. 이건 뭐야? 얘는 그냥 입김만 불어줘도 기체로 날아가는 놈들이야. 전혀 안 친한 놈들이야. 분자 간 인력이 거의 없는 거야. 아마 그 다음에 H2O 같은 경우는 아까 100도라고 했지. 이 녀석보다 좀 더 무거운 녀석일수록 원래 무거울수록 끓는 점이 좀 더 높거든. 산소 기체 같은 경우 끓는 점이 몇 도였더라? 마이너스 183도인가 그래. 기억이 난다. 그러니까 야 물보다 더 무거운데 마이너스 183도야. 얘와 얘를 기준으로 세웠을 때 물이 얼마나 끓는 점이 높은지 알겠지? 근데 이렇게 네. 물이 독특한 성향을 띠고 있는 게 바로 수소 결합이라는 독특한 특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야. 수소 결합이 뭔지도 오늘 간단하게만 설명해 줄 건데 예를 들어 이런 거 같아. 송은아 혹시 옆집에 있는 사람들하고 친해? 아니요. 윗집에 옆집에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 몰라요. 이게 오늘날 세상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잖아. 옆집에 누가 사는지 윗집에 누가 사는지 특히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잘 몰라. 아니 그게 다 그렇지.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렇게 살잖아. 그런데 생각해봐요, 성호야. 그럼 지금 만약에 부모님이 너희 집값이 좀 많이 올라가지고 기분 좋게 팔고 다른 집으로 이사 가는 데 있어서 내가 만약 뭐 경제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나한테 이득만 줄 것 같으면 그렇게 갈 거야, 안 갈 거야? 하겠지. 가죠. 그러니까 옆집하고의 결합력이 없는 거잖아.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옆집하고 너무 친하고 윗집하고도 친하고 밑에 집하고도 친해. 알고 보니까 어머니하고 고등학교 때 제일 친했던 동창이 옆집에 살아. 아버지하고 제일 친했던 동창은 밑에 집에서 살아. 이런 식으로 우리 이 라인에 있는 앞뒤 사람들하고 다 친해. 그러면 이사 가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죠. 지금 얘기하는 그 결합이 수소 결합. 그러니까 분자 간의 결합이거든. 아까 지금까지 설명한 거는 한 집안 내에서의 구성을 설명한 건데 이 수소 결합이라는 건 뭐야? 그 집안끼리의 결합에 대한 설명이야. 그러니까 물이라는 녀석이 이 물하고 다른 녀석하고 있는 결합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존재하거든. 그런 결합들을 나중에 배우게 되는 거야.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너희가 배우는 화학결합의 특징이라는 거. 또 한 가지. 이제 내가 다음 시간부터 한번 설명해 줄 가능성이 높은 걸 조금 포석을 깔아줄게. 그 포석이 뭐냐면 들뜬 상태와 바닥 상태에 대한 얘기를 해줄게. 물론 성우는 본문 그때 보니까 어머님하고 아버지하고도 관계가 아마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때? 너가 보기에는 엄마하고 되게 친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 성우야, 그래도 너 공부하는 게 즐겁니? 글쎄요. 공부하는 게 즐거우면 약간 좀 소시오패스 기질이 있는 거다, 그지? 네. 공부하는 게 노는 것보다 즐겁다. 그래? 근데 약간 아니요? 문제가 있는 거지 않을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래도 내가 노는 게 더 재밌고 혼자서 자유롭게 놀고 부모님의 간섭 없이 내가 컴퓨터도 하고 게임도 성우가 게임은 별로 안 좋아한다 했던 것 같긴 한데 게임 좋아하나? 그닥 좋아하진 않아요. 성우는 뭘 좋아해? 그냥 딱히 좋아하는 게 없어요. 앞으로는 생기겠지. 물론 뭐 따로 좋아하는 네. 게 있는데 아직 그래도 나름대로 지금 너는 이제 대학생이 되기 전에 또는 내가 나중에 필요한 순간이 생기기 전까지는 좀 더 열심히 하는 걸 선택한 걸 수도 있고. 근데 봐보자. 대부분의 친구를 생각해보자. 성우를 예를 들지 않을게. A라는 친구가 있어. 성우 학교에 있는 친구들 보면 롤 좋아하는 놈들 정말 많죠.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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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지. 네. 그럼 그 롤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그래서 공부 잘하는 친구도 있을 거야. 그런데 저녁 학교 끝나고 오늘 갔다 왔지? 네. 학교에서 뭐 한 4시, 5시에 끝나서 집에 왔는데, 7시, 8시 돼가지고 또 학원 갔다가, 또 무슨 학원 갔다가, 독서를 갔다가 공부했다가, 이거 좋아해, 애들? 안 좋아하지? 근데 너희가 자유롭게 살고 싶잖아. 그런 친구들은 부모님의 간섭 외에, 나만의 공간에서 아무도의 방해를 받지 않으면서 정말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못한 이유가 뭐야? 내 이론은 딱 하나야. 너희가 돈이 없기 때문이지. 생각해봐. 걔네들이 자기가 순수하게 쓸 수 있는 돈이 한 10억쯤 있으면 학원 갈까? 안 가죠. 내가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이게 네. 너희가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솔직히 너희가 돈이 없기 때문이잖아. 현실적으로. 그럼 그 친구들이 정말 어떻게? 그런데 돈이 있으면. 근데 너희 학생이 잘 생각해보자. 성우야. 성우는 예를 들어서 그 이번에 설 때 뭐 친척집 갔다 왔을 수도 있는데 갔다 오면은 좀 용돈을 많이 받는 편인가? 아니요? 자, 많이 받았다고 쳐볼게, 그럼. 자, 이번에 추석 설 때 갔다 오니까 용돈을 한 100만 원 받았어. 마음이 좀 들뜨지 않냐? 네. 이 돈을 완전히 이거 부모님이 아니고 내만 쓸 수 있는 돈이야. 그러면 좀 들뜨지. 이거 뭐 하지? 네. 이거 내가 뭐 할까? 좀 감정이 들뜨지. 그런데 네 수중에 한 10억, 100억 있으면 뭐 들뜬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나가겠지. 솔직히 그러지 않을까? 한 100억쯤, 순수하게 네만 쓸 수 있는 돈이 100억쯤 있으면 엄마 아빠를 떠나서 내가 뭐 이상한 뭐 나쁜 사람이 되겠다는 뜻이 아니라 한 집에 한 20억쯤 놔두고 어머니 아버지 이때까지 저를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주 연락하고 집에도 자주 올 거니까 걱정을 하지 마시고 세상 구경 좀 하고 올게요. 이러지 않을까? 자, 내가 네.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너희가 수소가 제일 기본적인 원소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줄게. 수소라는 녀석은 양성자 한 개가 있고 전자가 하나 있다 했지. 근데 껍질이 되게 많다 했잖아. 이거를 위쪽으로 그리자. 자, 1번이 있는데 궤도가 이렇게 뚜두두두두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 주양자수 1껍질, 2껍질, 3껍질 궤도가 무한대라는 거는 자유롭게 움직인다는 얘기야. 원래는 전자가 여기 있어. 이 상태가 무슨 상태라고 하냐면 바닥 상태라고 해. 바닥 상태는 너희하고 똑같아. 돈이 없는 상태야. 근데 이 전자는 자유롭게 움직이고 싶어 해. 근데 성우가 자유롭게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돈이 돈.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니까 에너지를 흡수하면 이 녀석은 바깥쪽으로 나가려는 성질이 있어. 조금만 흡수하면 이만큼 나가고 많이 흡수하면 이만큼 나가고 진짜 많이 흡수하면 이만큼 나가는 거야. 그러면 돈을 흡수한 이렇게 전자가 여기 있어. 여기나 여기 있는 상태를 뭐라고 한다? 이거를 들뜬 상태라고 해. 너희랑 똑같아. 그러면 성우라고 얘기를 안 할게. 친구가 지금 한 10억쯤 있어서 자유롭게 살려고 밖에 나갔어. 그래 밖에 나가다 정말 재밌게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어. 근데 그 친구가 언제 집에 들어올까? 돈이 다 떨어지면. 그렇지, 바로 그거야. 그러면 그 친구가 돈이 다 떨어졌다는 얘기는 세상 경제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되겠지. 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조금이나마. 한국 도움이 될거 아니야. 10억이라는 돈을 자기 비용을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소상공인 또 여러 가게에 있는 사람들 장사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경제라는 흐름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네. 거야? 그 돈을 다 방출하고 들어와야 집으로 들어오는 거지. 이때 이건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잖아. 에너지를 방출하는 형태가 하나가 뭐지? 바로 빛을 발하는 거야.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봤지? 너가 중학교 2학년 때 스펙트럼이라는 걸 배웠단 말이야. 근데 스펙트럼이 바꿔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 뭐냐면 어떤 전자가 들떠 있는 상황이었는데 원래 자리 또는 그것보다 낮은 상태로 전자가 내려올 때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갈 때 에너지가 방출하게 돼요. 너희들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이거 에너지 개념을 돈이라고 이해하면 되게 편한 거지. 완전히 이해가 됐니? 근데 이 네. 녀석들이 역시 그 껍질에 따라서 자기들만의 계열이 따로 있어. 예를 들어 수소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부터 선생님이 옆으로 표현해 줄게. 1껍질, 2껍질, 3껍질, 4껍질 뭐 이렇게 무한대, n이 무한대까지 있는데 자, 이게 어떻게 표현했냐면 기준이 좀 달라. 너가 위치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배웠지? 위치 에너지를 배웠는데 위치 에너지의 기준은 가장 낮은 상태를 0이라고 표현했지. 가장 낮은 상태가 0이잖아. 그럼 가장 높은 상태가 얼마니? 모르지. 숫자는 무한대까지니까. 그런데 이거는 아까 전자가 바닥 상태를 0줄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높은 상태를 0kJ/몰이라고 해. 자, 이 표현은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만 그냥 0이라는 숫자가 있는 거야. 1몰당 0kJ라는 거야. 이게 가장 높은 상태야. 그러면 가장 높지 않은 상태는 다 마이너스 상태로 바꾼 거야. 기준치야. 근데 가장 낮은 상태를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마이너스 K 값이라고 할게. 숫자를 있는데 숫자를 내가 굳이 대입하지 않아요. 이게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2kJ/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냐면 그냥 가장 낮은 상태 지금의 너의 상태는 1312만 원을 빚진 상태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런데 그러면 이 두 번째는 n제곱이라고 있잖아. n은 껍질수야. 두 번째는 그럼 2를 대입하면 4분의 1312가 마이너스 이만큼 빚지 있는 상태인 거지. 그럼 봐봐. 여기서 이만큼 방출할 때는 얼마가 방출하는 거야? 4분의 3 곱하기 1312만큼 방출하겠지. 지금 얘기하는 게 근데 굳이 외울 필요가 없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1312라는 숫자를 굳이 잘 안 써. 고등학교에서도 잘 안 쓰고 K라는 표현으로 그냥 상수값으로 써. 그냥 K라고 해서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K가 이 자리에 위치 에너지인 거야. 이 위치에 있을 때 이만큼의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거야. 그 마이너스 4분의 1K만큼 빚져 있는 상황인데 근데 마이너스 K만큼 빚지게 되려면 4분의 3만큼 더 써야 되겠지. 네. 이만큼 방출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올 수 있다 이거야. 그러면 반대로 여기 있던 녀석이 이만큼 올려가면 4분의 3K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와야 흡수해야만 올라갈 수 있다 이거지. 들된 상태가 될 수 있다 이거지. 그럼 또는 얘가 이렇게 갈 때는 K라는 에너지를 얻어야만 여기까지 갈 수 있고 여기서는 이렇게 나갈 때 K라는 에너지를 버려야만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중에 오늘은 얘기해 줄게. 포석만이라고 했잖아요. 대충 흐름만 알자 이거야. 이런 게 근데 정말 나옵니까? 너희가 원래는 쌤이 첫 챕터는 안 들어갈까요? 몰 파트는 굳이 안 가르쳐 줄게. 나중에 가르쳐 줄게, 몰은. 내가 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 가르쳐 주면 쉽게 가르쳐 줄 것 같은데, 계산하는 거 벌써 배울 필요 있을까? 전체적인 그냥 그림과 흐름을 파악하자고. 그게 2챕터부터야. 지금 바로 공부해야 되는 게 여기인데, 여기 보이지? 에너지가 들뜬 상태. 바닥 상태에서 에너지가 흡수하니까 들뜬 상태가 됐다. 들떠 있는데 바닥 상태로 갈 때 에너지가 방출했다. 즉 빛이 나왔다 이런 거지. 그 다음에 너희가 여기 있는 거, 이렇게 갈 때 에너지가 흡수되고, 방출되고, 또 어느 껍질에서 어떻게 갈 때마다 에너지가 얼마만큼 나온다라는 개념을 계산하는 것들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 계산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볼까? 뭐, 대입한 문제를 한번 몇 가지만 한번 보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요즘에는 좀 그래. 이 완자책이 조금 어려워져서 내가 좀 쉬운 걸 보여주고 싶은데 쉬운 게 안 나와. 자, 한번 볼게. 아까 식이 있었지. 이 자리의 위치 에너지가 그 자리의 위치 에너지가 얼마냐 이거거든. 그럼 이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이너스 n제곱분의 k라고 표현한다 있지. n이 껍질이라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k지. 네.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4분의 k가 되는 거지. 네. 그러면 c하고 2를 비교했다, 그지?
근데 여기는 무한대라는 거는 생각해 마이너스 n제곱분의 k인데 여기 무한대라는 건 그냥 얘는 0이라고 얘기해. 0이야 0. 그러면 네. 0인데 4분의 k까지 갔으니까 여기서 요만큼 방출되는 거는 마이너스 4분의 k만큼 갔으면 얘는 4분의 k만큼 방출됐지. 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기까지 가는데 4분의 3k만큼 방출되지. 네. 그러니까 3배지. 네. 그래서 방출되는 에너지의 비가 3대 1이다. 이딴 거 설명하는 거야. 그 다음에 너희 이제 가장 짧은 빛이 방출되는 경우는 뭐다. 뭐 이런 얘기를 너희가 배우게 될 거거든. 이런 거 빛이 파장이 짧다라는 건 에너지가 크다라는 건데 이거 야 파장이 짧은 건 에너지가 큰 거야 이렇게 외우면 재미없잖아. 솔직히 뭐 머릿속에 잘 안 남잖아. 근데 네가 잘 알고 있다. 야 생각해봐. 야 이게 에너지가 커 보이니? 이게 에너지가 커 보이니? 위에 거요. 위에 게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썼을 거 아니야, 그지? 파장이라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사이클의 길이야. 얘는 한 사이클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한 사이클의 길이가 작다라는 얘기는 되게 많이 진동했다는 얘기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에너지가 크다라고 이해해야 되는 거야. 이 개념을 이해해야 돼. 이거 막 외우는 거 아니야. 과학은 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쌤 또 다른 것들에 대한 설명을 잠깐만 좀 해주면 아까 내가 이제 보여줬던 거 이제 주기율표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되는 거야. 이런 것들. 주기율표가 이렇게 뭐 금속, 비금속 어떻게 됐다 이런 것들 잠깐 나중에 이제 앞으로 네가 공부할 것들 잠깐 보여줄게. 그 다음에 뭐 공유결합 같은 경우도 하겠네. 공유결합은 여기서 화학결합. 여기서 화학결합에서 이제 이온결합, 공유결합, 금속결합 이 챕터로 여기는 아주 간단하게만 공부하긴 하지만 물론 내가 가르쳐준 것보다는 좀 더 많이 하지. 여기서 공유결합은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어떤 구성으로 돼 있는지 또 이 녀석들이 어떤 식으로 결합을 하게 되는지 전자를 하나 잃고 얻어서 이렇게 된다라는 형태 또는 이런 형태 플러스 마이너스가 연속된 형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힘을 가해하면 이렇게 부서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또는 결합력이 얘네들은 단단하다. 되게 높다. 아까 이제 MgO 같은 게 2800도까지 올라가네. 2000도가 넘는다 했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 어때? 화학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 알겠지, 성호야? 네. 주기율표를 완전히 파악하면 화학 공부하는 게 진짜 편하니까. 한국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니한테 주기율표 맥락을 알려준 거야. 전체적으로 이런 개념을 오늘 배웠던 거는 그냥 글쎄 내가 영상으로는 올려주긴 할 건데 그렇게까지 막 여러 번 돌려볼 정도까지는 아니고 제가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할 건데 네가 다음 시간까지 공부하기 좋다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는 마이너스 n제곱분의 k라는 거 이런 위치 에너지 값이 있고 이건 주양자 수라고 표현하는데 각각의 껍질 수와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도 좋을 것 같고 물론 이거를 내가 다음 시간에 바로는 안 들어갈 거는 같긴 해. 근데 대략적인 느낌을 좀 알 수 있도록 다음 시간에도 내가 완전히 뭐 진도를 나가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이런 수준으로 가르쳐 주기보다는 내가 한두 시간은 포석을 좀 까는 게 좋지 않을까? 성우 혹시 바둑 둬봤나? 아니요. 근데 바둑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아? 이게 바둑을 두면 먼저 집부터 짓기보다는 포석을 깔아놔야 나중에 훨씬 더 많은 집을 얻을 수 있거든. 쌤이 지금 너한테 그걸 좀 하고 싶어. 네가 생각보다 이해력이 지금 잘 듣거든. 내가 오늘 네가 어느 정도 듣느냐에 따라서 내가 수업 방향을 잡으려고 했는데 네한테 이득이 되는 거는 당장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큼직큼직하게 전체적인 개요를 설명해주고 내부적인 걸 채워줄게. 그게 네한테 더 재밌을 거야. 다음 시간은 한 반반 정도 될 거야.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게끔 해주고 전체적인 내용도 흐름도 가르쳐 줄 테니까 오늘 수업은 이 정도까지 해서 끝낼게. 오케이. 네. 수고했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내고 네. 다음 수업부터 우리가 시간 정했나? 아, 정했지. 조금만 있어보자. 다음 수업이 금요일 7시 반이지. 네. 금요일 7시 반에 보자. 네. 어? 준비할게.